여자가요 엄청 예뻐. 근데 본인만큼 잘생긴 남자를 만나잖아요? 그러면 답지를 못해요. 근데 이 여자가 외모를 포기하고 나를 만났다는 건 충분히 그 미모를 권력으로 휘두를 수 있는 사람을 원했기 때문일 확률이 높아요. 남자친구랑 장거리 연애 중인데요. 신칸센으로 4시간, 비행기로 1시간 거리예요. 일본에서 합니다. 헉, 대박! 한일 커플이시구나. 서로 바쁘기도 하고 교통비도 비싸서 한 달에 한두 번밖에 못 보는데 아무런 문제도 없고 서로 좋아하지만 간혹 이게 연애하는 건가 싶고 허탈할 때가 있어요. 연락은 자주 하려고 노력하는데 어떻게 해야 좀 더 연애하는 기분을 낼 수 있을까 고민되어요. 보통 이제 저런 경우에는 그렇게 많이 하지 않나요? 영상통화? 제 주변에도 일본 여자분이랑 사귀는 아는 오빠가 있거든요. 근데 영상통화를 항상 하는 시간이 정해져 있어. 그래가지고 밤 몇 시 막 이렇게 되면 나 여자친구랑 영상통화할 시간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 근데 되게 좋아 보이더라고. 영통하면서 드는 통신비를 데이트 비용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근데 요즘은 뭐 영통도 컴퓨터로 이렇게 어떻게 저렇게 하면 요금 없이 할 수 있지 않나? 줌 미팅 이런 느낌으로 하면 되잖아. 그리고 약간 제가 생각할 때 장거리에서 가장 중요한 건 그 문제인 것 같아요. 내가 이 생활을 언제까지 하냐에 대한 불확실성? 그게 나를 힘들게 만들 확률이 되게 높거든요. 예를 들어서 1년만 이렇게 지내다가 1년 뒤에는 둘 중에 한 명이 한쪽으로 오는 그런 약속을 만약에 했어. 그러면 더 이상 기다림이 되게 힘들지 않을 거라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기약 없는 기다림이야. 내가 도대체 언제 연애다운 연애를 할 수 있을까 생각하면서 약간 아쉬운 연애를 하고 있다면 그러면 그때부터는 조금 간극을 약간 메꾸기가 어려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1번으로는 뭔가 우리만의 약속, 장거리여도 할 수 있는 영상통화 같은 거 하는 거 추천드리고, 그리고 2번으로 추천드리는 게 또 약속하는 거. 약속이 중요한 것 같아. 장거리에서는 언제 우리가 만나가지고 어떻게 앞으로 생활을 할지,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이 중요하잖아요. 원래 연애를 하다 보면 결혼 여부라던가 이런 것도 좀 오래 만나다 보면 자연스럽게 얘기를 하게 되는 거잖아. 근데 장거리에서는 그런 확신이 좀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면 시간만 계속 가고 연애하는 감정도 없고 이런 상황에서는 그런 확신이 되게 중요하죠. 제가 아는 그 오빠도 초반에 되게 많이 싸우고 안 맞고 되게 연애하는 기분도 안 들고 막 이랬었다고 들었거든. 근데 그런 식으로 뭔가 서로의 약속을 정하고 가치관 같은 것도 좀 맞춰나가고, 원래는 여자분이 술자리를 되게 많이 했었대. 그러고 약간 연락도 잘 안 되고 이러니까, 장거리다 보니까. 그래가지고 되게 힘들어 했었는데 그걸 대화를 좀 많이 나누고 하면서 밤에 요즘은 술도 잘 안 마시고 같이 영상통화를 계속 하나 봐. 그리고 뭐 같이 뭐 온라인 게임 같은 것도 할 수 있고 그러면서 되게 많이 좋아진 것 같더라고요. 전 2년에 이번은 무조건 한국 들어온다는 약속받고 보내줬는데도 초반엔 힘들었죠. 아무리 바빠도 매일 최소 30분씩 패탐하니까 롱디가 안정화된 느낌. 30분씩? 그러면 근데 좀 가치 있는 느낌이 들긴 하겠다. 페이스타임을 그렇게 오래 하면. 근데 영상통화가 확실히 좋은 것 같아. 얼굴을 보고 대화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나도 친구들이랑 영상통화 가끔씩 하거든? 근데 느낌이 달라. 그냥 전화하는 거랑 진짜 막 같이 보는 느낌이 들어. 그리고 얘 표정을 보니까 뭔가 오해 같은 것도 안 생기고 말해서 그런 게 있는 것 같아. 롱디도 롱디 나름의 그 매력이 있죠. 저는 근데 못해요. 저는 일주일에 5번 보고 싶어 하는 스타일이라서 저는 롱디 못할 듯? 나는 약간 그게 있어. 그러니까 5번을 보고 싶어 하는데 당연히 못 보는 거 알죠. 우리 성인이니까 다들 되게 바쁘고 같이 살지 않는 이상 그렇게 못 보겠지. 근데 보고 싶을 때 볼 수 있다는 그 안정감이 있어야 돼. 내 자신에게. 보고 싶을 때 언제든지 찾아갈 수 있는 거리. 마음의 심적의 거리가 그 정도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어. 그래서 나는 약간 연인 사이의 거리는 30분? 2, 30분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뭔가 너무 가까운 것도 어차피 뭐 가깝다고 해서 뭐 많이 보고 이런 것도 아니고 가는 길에 약간 기대되기도 하고 약간 그 설렘도 있고 30분 정도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다음, 웃음이 예쁜 유호님, 해외에서 연주자로 활동하고 있는 구독자입니다. 연애하고 싶고 주위에서 결혼하라고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연주자로서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일들이 많아요. 꿈만을 쫓기엔 돈도 벌어야 돼서 이 두 가지 병행하려니 도저히 연애까지 시작하기가 어렵네요. 이러한 상황을 이해해줄 여성분이 있을까 싶기도 하고 어찌해야 할까요? 같은 연주자로서 현실적 의견을 여쭈고자 합니다. 저도 이제 돈이 없을 때도 있었고 되게 불안정할 때가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연애가 잘 되려면 내가 안정적이어야 되는 것 같아요. 확실히 내가 커리어적으로 되게 불안하고 이러면 연애에서도 그 불안함이 비춰질 수밖에 없거든요. 잘 안 풀려. 그러면 자꾸 싸우게 되고 예민해지고 나도. 전 지금도 불안해요 되게. 이제 와서 말하는 거지만 작년까지 급성장을 한 유튜버란 말이에요. 1년 만에 구독자 50만을 찍고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하락만 남은 거예요. 나한테. 옛날에 그 도파민이 안 나와. 옛날에 막 올렸으면 막 조회수 막 몇십만 이렇게 나왔는데 요즘은 옛날만큼 그게 안 되거든요. 그래서 나도 그거를 올해 되게 많이 배웠어요. 약간 내려놓는 법? 그러면서 나도 되게 올해 한 해 동안 되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혼자서. 약간 예민해지기도 하고 계속 엄청 많은 걸 느꼈죠. 왜냐면 이게 되게 내려오는 게 힘들거든. 어떤 거든지 간에. 그리고 항상 초록불이 켜져 있는 내 유튜브 스튜디오가 불이 다 꺼져 있었어요. 한 6개월 동안. 그러면서 아 이게 약간 유튜버들이 항상 겪는 슬럼프 같은 그런 거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지. 근데 어쨌든 그러면 약간 인간관계나 이런 걸 지키기가 되게 어려워져요. 내 스스로 나의 직업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야 주변도 잘 챙길 수 있는 것 같아. 내 사회성과 내 배려와 내 주변인을 챙기는 능력은 다 돈에서 나와요. 이게 진짜 인생의 진리거든요. 나의 여유에서 나오는 거야. 그 주변에 센스 있고 주변 사람 잘 챙기고 이런 사람들 다 봐봐. 여유 있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궁핍하고 내가 당장에 죽겠으면 절대 주변 신경을 못 써요. 아무리 나이팅게일이어도 지갑이 든든해야 되거든. 그래가지고 뭔가 내가 아직 준비가 안 됐다 싶잖아요. 그 사연자분도 뭔가 난 지금 이럴 때가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드는 거잖아요. 그럴 때는 저는 연애에 힘쓰기보다는 커리어에 좀 더 힘을 쏟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어차피 연애를 한다 해서 내 인생이 행복해지기 쉽지 않아. 내 자체가 좀 단단하고 완성돼 있어야 연애는 이제 플러스 알파로 작용을 하는 건데 내가 좀 막 흔들리고 있으면 연애가 흔들리니까 인생이 더 크게 흔들리는 거야. 연애까지 흔들리면. 그래가지고 지금 연애하시는 건 좀 비추인 것 같습니다. 뭔가 좀 더 일에 힘써서 내가 좀 여유로워졌다 싶을 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당장에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냥 연애를 뭐 시작하기가 두렵네요. 이 정도잖아요. 이래서 문제야. 사실 내가 진짜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고 둘이 막 마음이 맞았어. 그러면 내가 불안한 상황에서도 당연히 연애를 시작하라고 했을 텐데 왜냐면 그런 기회가 흔치 않으니까. 근데 그게 아니면 굳이 막 나서서 누구 만나려고 할 이유는 없죠. 오케이. 렛츠고. 안녕하세요. 19살 학생입니다. 어제 짝사랑이 깨졌어요. 고1 때부터 좋아하는 여사친이 있었는데 어머 귀여워라. 그 당시에 남친이 있다는 걸 그 애한테 듣고 힘들게 짝사랑을 포기했다가 최근에 다시 연락이 되길래 헤어졌나 싶어서 다시 짝사랑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아니길 바랬는데 어제 썸남이 있다는 걸 그 애한테 직접 들었어요. 자존감도 떨어지고 제 자신을 좀 더 혐오하게 된 느낌. 너가 너무 예쁜 애를 좋아했나 보다. 아니 어떻게 방금 전에 남자친구랑 헤어졌나 싶어가지고 짝사랑하기 시작했는데 또 썸남이 생겨. 그거는 본인의 잘못이 아니에요. 그 여자분이 너무 인기가 많은 탓이야. 그러니까 왜 그렇게 예쁜 애를 좋아했어? 예쁜 애 좋아할 거면 상처받을 것도 각오도 하셔야지. 아, 나 최근에 너무 재밌게 본 쇼츠가 있거든요? 미녀가 온다는 것은 단순히 미녀만 온다는 것이 아니에요. 평범한 나에게 미녀가 온다는 것은 다수의 정신과적 소견이 같이 온다는 거예요. 평범한 나에게 미녀가 온다는 것은 메네라라는 뜻? 그렇죠. 저 여자의 미친 면을 안아줄 수 있느냐 아니냐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저 여자랑 정상적인 연애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저 여자가 정상적인 연애를 하고 싶었다면 자기만큼 잘생긴 남자를 찾아갔겠죠. 진짜 맞는 말밖에 없어. 만나려고 하지? 이미 제정신이 아니에요. 미녀가 온다는 것은 의사소견서가 함께 온다는 것이다. 그걸 이제 끌어안을 준비만 하면 돼. 준비됐어요? 진짜 이게 개 맞는 말인 게 뭐냐면 저게 단순히 왜 예쁜 사람이 나 같은 사람에게 오지? 나 같은 평범한 사람에게 오지? 메네라인가? 이 뜻이 아니야. 저기에 내포된 뜻이 뭐냐면 여자가요 엄청 예뻐. 근데 본인만큼 잘생긴 남자를 만나잖아요? 그러면 갑질을 못해요. 근데 이 여자가 외모를 포기하고 나를 만났다는 건 충분히 그 미모를 권력으로 휘두를 수 있는 사람을 원했기 때문일 확률이 높아요. 그만큼 나를 공주 대접해주고 이런 게 남자의 얼굴보다 중요하다라고 판단한 여자들이 남자 얼굴을 안 본다고.
그거를 저렇게 정신과적 문제들이 있는 여자라고 표현을 하신 거야. 그래가지고 남자가 느낄 때 훨씬 연애 난이도가 높을 수 있다는 거죠. 이거는 진짜 너무 진리라서 내가 저 쇼츠 보면서 진짜 감탄을 했어. 와, 어떻게 이렇게 재치있게 저렇게 잘 표현하셨을까. 약간 현자처럼 말하시니까 너무 웃긴 거야. 근데 진짜 진정한 얼빠들은 저런 미친 며느리 갖고 있는 예쁜 여자를 만나고 싶어 하죠. 그러면 이제 만나는 거 완전 오케이. 근데 내가 그 정도의 얼빠력이 아니면 만나기 쉽지 않겠죠. 어쩐지 전에 미녀가 와서 만났는데 우울증에 공황 메네라였었다. 그래도 얼빠라서 나쁘진 않았음. 안녕하세요. 전 여태까지 연애 한 번도 못 해본 모태솔로 34살 남자입니다. 키가 작아서 여자를 못 사귀는 건지 163이고요. 몸무게 50kg입니다. 너무 멸치라서 운동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하실 수 있는데 너무 힘들어서 일 말고는 못 하겠습니다. 대체 어떻게 해야 연애할 수 있는지 제발 알려주세요. 이상형은 정말 유 피아노레 같은 분이어도 괜찮습니다. 너는 연애하긴 글렀다. 나 같은 사람이어도 괜찮다고? 야, 너 정말 자기 객관화가 안 되는구나. 뒤질래? 모태솔로 34살이 감히 이렇게 열심히 사는 유후를 뒤지고 싶어? 너 진짜 기억해. 어디 가서 유후 같은 여자가 다가온다? 그거 정신병 말기 환자야. 너 진짜 조심해라. 정신병 말기 환자일 수 있어. 완전 매내라. 레알 너까지 정병 걸릴 수 있어. 진짜 조심해라. 저분 34살 모쏠이라 마법으로 님 승모근 2배로 불어나게 가능할 수도 있음 드드. 한 번만 살려주세요. 한 번만 살려주세요.